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 안녕하십니까, 노재명입니다. 각 고을마다 고유의 사투리가 있듯이 각기 특색 있는 풍속과 민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전가 분야 또한 각 지역마다 억양에 맞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시조창의 경우 서울 경기도의 경제, 충청도에는 내포제, 경상도의 영제, 그리고 전라도의 완제 시조가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전라도 완제 시조창의 인간문화재 이상술 명인에 대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정가 문화, 일평생 국악에 헌신한 명인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상술 명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광주광역시의 전수소에 국악방송 중계차가 와 있습니다. 이상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감기 걸리셔갖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데 예. 이게 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정묘생 예. 85살. 예. 그러면 1927년생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띠로는 무슨 띠시신 거죠? 토끼띠. 토끼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향이 전라도 나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 고향 주소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나주시 다신면 예. 보감리. 번지가 766번지가 맞으세요? 예, 766번지. 예, 그러시고요. 그 동네가 이제 예전부터 뭐 판수리 명창 김창환 씨가 거기가 고향이고 그 풍류가 아주 넘쳤던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주가. 예. 그거 이제 박이선 씨라고 예. 계셨는데 그 멜레 바로 윤마을이요. 예. 월명길이라고. 그분이 시조를 그렇게 좋아하고 옛날에 한량으로 유명한 양반이에요. 예. 활 잘 쫓고 시조 잘하고 네. 그런 양반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 광산에 가서는 박남규 씨라고 또 한 분이 광산군에 가서 그래서 광나제라고 그러거든. 강주 나주제라고. 예. 그래서 그때 시조들이 그렇게 성황리에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완제 시조 그 전승 지역 중에서도 그 선생님 고향 나주 쪽이 아주 그게 세력이 아주 막강했구만요, 거기가. 예. 예.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아마 그 뭐 전래 농요도 들으시고 전래 동요도 들으시면서 자라시고 농악 풍장 치는 것도 이제 보고 자라셨을 텐데 유독 거기 이제 시조창이라든지 또 그 저 향제 줄풍류 사면 영산해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어렸을 때 접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정 때가 되나서 예. 뭐 풍류나 뭐 이런 것을 못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하고 여하튼 8.15 해방이 되었지. 예. 그런 게 뭐 그런 것을 모르고 8.15 해방이 되니까 박이선 씨라고 그 양반이 나보다가 이제 해방도 되고 해서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 시조를 해라. 그래서 내가 시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시조창에 입문하신 걸로 이렇게 양력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그때가 한 17살 때쯤이 맞으세요? 19살 때 해방이 되었죠. 아, 19살 때. 예. 그러면은 그 박희성 씨한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스승님이세요? 박희성 씨가. 박희성 씨. 예. 첫 번째 스승이 맞으세요? 예. 처음에 뭘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분이? 그분이 팽시조 남산은 천년산이요. 예. 하는 가사가 있어. 아. 그것을 배웠어요. 그 양반한테.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친께서 성함이 이호자 곤자, 예. 모친께서 전양자 순자 쓰시는데 그 어르신들은 이런 풍류 국악에 좀 조예가 있으셨나요?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시고, 예. 그러시고 형제간에도 이 국악을 뭐 좋아하시거나 하신 분은 안 그런 계세요? 사람도 없고. 아, 예. 그러면 그 박희성 씨가 말하자면 국악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게 만드신 분인데 그분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알고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많이 같은 멜레에 살고 윤마을에서 살고 또 아버지하고 친구간이에요. 친구지간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는 선씨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죠. 아, 예. 그러시고요. 그러면 그 박희성 씨한테 이제 가사를 처음 배우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냥만한테 이제 시조를 쑥 배우고 또 박남규 씨라고 있어. 박남규 씨라고. 남자 규자. 예. 그냥만한테 또 배우고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촌에서 그냥만한테 그렇게 시조를 배워가지고 촌에서는 이제 잘한단 말을 내가 들었거든. 아주 명창이라고. 예. 이제 그랬는데 여기 이제 강주를 내가 오게 돼갖고 강주를 나왔어. 예. 강주를 나왔는데 강주 국악원에 안치선 씨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를 찾아가면 국악에 대해서 더 사상시 있게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치선 씨한테 찾아갔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조를 배웠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나부터 시조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한번 해보라고. 그 시조를 하니까 그 안치선 씨 그 양반이 깜짝 놀리면서 자기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시조를 배워야 하겠다고. 네. 시조를 잘한다고 이제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양반이 이 정경태 서감 선생 이야기를 하고 유종우 선생, 네. 고민우 선생 서희를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경태 선생, 유종우 선생, 고민우 선생을 이제 이름만 내가 알았지. 이제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봐야 내가 만나보고 시조를 좀 들어보고 해야 이제 도움이 되겠길래 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냐고 한 게 만날 수가 있지 하고 연락하면 만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정경태 선생을 1년 만인가 만났어. 이 강주에서. 그 이제 당신이 뭐 강주에 뭐 할 일 있어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 이제 이 양반 시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거긴데 조금 약간 틀린 데가 있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시조라는 것은 선생마다 조금씩 다 틀리거든. 똑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을 배웠고 유종우 선생을 또 모시겠어요. 또 강주 오락에서 만나갖고 또 시조를 해보고 그래서 가곡은 유종우 선생한테 내가 배웠고 가곡은 유종우 선생한테. 이제 시조는 이 서감 정경태 선생한테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이제 고치고 이제 닦고 이제 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되었는 거니 나는 나더러 해서 아니다. 정경태 선생 시조가 내가 배운 것으로는 아니여. 그것을 내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조로 해서 아주 그냥 멋이 유명한 분들이 되어버렸거든. 네.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내릴 수가 없어. 내 시조는. 일이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해서라 내가 배운 것이가 있기 때문에 얼른 인양만들 시조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지. 그랬는데 1965년도나 될 거예요. 1965년도에 이제 전양반 정경태 선생을 만나가지고 또 여관에서 같이 자게 되고 그랬어. 근데 이제 전양반이 나한테
다가서 가지고 시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 나보다가. 그 시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 자기하고 나하고 틀린 데를 비교해 가지고 연구하려고 나보다가 불러보라고 했던가 봐요. 그 이제 내가 부르고 그랬더니 고개를 까닥까닥. 그렇게 해서 저 양반은 이제 친절하게 대했는데 나중에는 완제 시조가 당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완제 시조가 틀림이 없다. 그것을 저 양반이 느꼈어. 그래가지고 완제 시조는 자네가 옳게 하네. 그 자네 시조를 완제 시조로 내가 체벌을 해야 쓰겠네. 악보를 만들어야 쓰겠네. 그래서 악보를 만들었어. 네. 내 시조로. 예. 그 악보가 시방 전국으로 시방 부르고 있지. 그것이 완제 시조 악보가 내가 배운 죄로 해서 저 양반이 체벌을 해가지고 한 것이 시방 완제 샀어요. 시조야. 예,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역 각 지역의 내포죄, 완죄, 영죄 이런 시조가 고유의 그런 창법들이 전승이 됐는데 이제 서감 정경태 선생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서감죄를 이제 유행시키시면서 사실 조금 이제 완죄랄지 영죄 이런 시조가 좀 전승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1970년대서부터 이상술 선생님, 지금 방송 같이 하고 계시는 이상술 선생님께서 완죄 시조의 아주 그 고풍스러운 대가로 그렇게 정평이 나서 많은 그 국악 학자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로 고향에나 이제 광주에 은거하시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활동을 하셔서 사실 서울중앙무대에서는 선생님을 뵙고 싶어도 이렇게 소리를 못 들어본 그런 애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선생님을 뵙는 그 첫 번째 만남인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언급해 주신 그 박희성 씨는 이제 나주 고향의 같은 어른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아마 그 완죄 시조라든지 완죄에 대해서 많은 그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신 기초를 닦아 주신 것 같고 그 박남규 씨는 고향이 어디 분이신가요? 광산. 아, 광산 광산. 분이시고. 그러면 그분은 몇 살 때 그분한테는 배우셨나요? 그때 같이 박희성 씨한테 평시조 사설을 배우고 나서 박남규 씨가 조금 수준이 더 높아. 네. 그래서 이제 전림시조도 그냥만한테 배우고 네. 이제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때에는 시조가 물론 이제 완죄, 영죄, 내포죄가 있었지만은 이 완죄 시조는 내가 지금 이제 생각하기로는 박남규 씨하고 박희선 씨가 대표적이었었어. 예. 역시 완죄가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조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양반들이 완죄 시조를 옳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감도 그것이 옳다고 이제 해가지고 악보도 그렇게 만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서감 선생이 글로 문화재가 되려고 신청을 했거든. 네. 시조로. 근데 문화재가 못 됐어. 당신은 시조로 문화재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그 가사로 문화재를 지정해 줬거든. 네. 그러면은 그 박희성 씨는 지금 이상술 선생님보다 연세가 어느 정도 위이신 분인가요? 아, 나이가 한 25살, 예. 25년. 예. 그리고 박남규 씨는요? 그분도 아, 그 그런 정도 정도고. 비슷한 연배시고요. 그다음에 안치선 씨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광주 지역의 그
향재 줄풍류 영산해상 이런 음악도 잘 연주를 하셨고 검은고랄지 이제 그런 음악을 잘 하셨고 또 이제 정가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처음 만나신 게 몇 살 때셨어요? 안치선 그러니까 씨. 내가 근영말을 만났을 때게 70년도에 내가 이 강주로 올라왔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냥만 이 강주 국악원에서 계셨어.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검은고, 단소 네. 이제 이런 것을 주로 이제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목이 안 좋아갖고 창은 못 했고. 네.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그 유종구, 고민순, 이제 정경태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종구 씨한테는 가곡을 몇 살 때 배우신 건가요? 글때게 예. 글때 무렵이요. 예. 글때 20대 무렵에 때. 예. 그 양반한테 가곡 조금 배우다가 나중에는 예. 정경태 선생한테 예. 이제 했죠. 그러면 정경태 씨한테는 뭐를 배우신 거죠? 누구? 서감 정경태 씨한테는 어떤 걸 배우셨어요? 아, 저 양반한테는 가곡을 많이 배웠죠, 내가. 아, 정경태 씨한테. 가곡.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20대 때 그러시고요. 고민순 씨하고한테는 뭐 사사하신 일이 없고요. 고민수하고는 예. 고민수는 그때 마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고민수는 이제 서감 제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이제 그랬지. 그 사람이 크게 활동한 것이 없어요.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 오늘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완제 시조창의 예능 보유자 이상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광주광역시의 시조창 전수소에 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이제 나주에서 성장하시고 광주에는 그러면 몇 살 때 오신 건가요? 근데 강주에 한 70년 동안에 어떻게 돼갔어? 한 20몇 살 때 왔지. 70년도에 그걸 와서. 아, 예. 그러면 나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말씀 듣기로는 배농사 과수원을 하신 것으로. 가수는 않고 예. 농사만 많이 지었지. 예. 농사를 많이 지었어. 배농사요. 해농사.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나주 생활을 하셨고 광주에서는 그러면 이제 나주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시면서 관리하면서 풍류 생활을 그러면 많이 광주에서는 보내신 건가요? 예, 그러시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선생님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시조창을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데 국악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디 뭐 서울중앙무대 이렇게 막 조명받으면서 그렇게 막 나서시는 성품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조용히 사시는 그런 성격이라 처음 이제 이 소리를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조창을 사설 시조 좀 한 곡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이상수 선생님께서 사설 시조창 명년 3월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명년 3월에 오시마더니 명년이 아니었고 3월도 무궁하다 양유정양유왕은 청왕변색이 몇번 이며 옥창행도
붉은 화개 화라이기 얼마이 인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목이 성이 안 나오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 건데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사설 시조창 명년 3월에 이상술 선생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이렇게 즉석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뵌 국악인 분들 중에 아마 귀가 제일 잘생기시고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평소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장수를 하시고 85세 연세에도 이렇게 시조창을 이렇게 감기가 걸리셔갖고 좀 중간에 좀 이렇게 목이 좀 잘 안 나온 부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조창 이런 정가가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런 노래할 때 호흡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 시조창을 하시면서 굉장히 즐겁고 이게 진짜 건강에 좋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호흡을 조절해서 쉬니까 이제 호흡하는 것이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호흡이 길고 이제 그러죠. 예. 근데 내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방금 이제 명년사머리를 이제 불렀는데 옛날 양반들은 그냥 시조를 그냥 가사에다가 콕 붙여갖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 근데 지금은 시조를 절대적으로 문법을 가려서 시조를 불러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그러면 긴 발음이 있고 짧은 발음이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긴 발음은 길게 붙이고 짧은 발음은 짧게 붙이고 그것을 이제 문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한산섬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섬이 아니고 섬이거든. 섬도자지 섬도자가 아니야. 그러면 한산 섬 얘네는 섬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거든.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발전적이고 이제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완제 시조를 한번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전라도 호남 사투리처럼 굉장히 좀 따뜻하고 구수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타 뭐 충청도의 내포제라든지 경상도의 영제 이런 시조하고 좀 구별되는 서울의 뭐 경제라든지 이런 시조하고 다른 그 완제 시조의 좀 특수한 뭐 특징이라 할까 어떤 부분이 좀 특수하게 매력이 있다 이런 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완제 시조라고 그러면은 법이 있어, 법이. 그게 전라법이라고 꺾어 내리는 것도 완제 시조에는 법이 있고 또 대려항정 붙이는 데 대려항정 붙이는 데도 붙이는 법이 따로 있고 유빈중렬을 붙이는 데도 법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근데 내포자나 영자나 정자는 그것이 정확하들 못해. 근데 이제 완자는 아주 그것이 명확하니 아주 정확하지. 그런 것이 틀려요. 소리의 힘 명인명창백 오늘은 광주광역시 완제 시조창의 인간문화재 이상술 명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악방송 중계차가 와 있는 광주광역시의 전수소입니다. 이렇게 한복을 아주 그 단아하게 딱 차려 입으시고 귀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연덕 같이 그렇게 아주 크고 아주 멋있으십니다. 더불어서 아주 그 풍류가 넘치는 시조창을 이렇게 설명과 더불어서 오늘 아주 만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아주 그 풍류가 넘치는 지금 순간에 있습니다.
그 이제 본명이 그 이상자 술자 쓰시고요. 이게 본명이시고 그다음에 아호가 근촌이신데 이 호는 그 같이 교류하시던 그 정가 스승님들이나 선배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어주신 건가요? 예. 예, 어느 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저 박남규 씨라고 박남규 씨, 희성 씨 말고 예, 그분이 근촌이라고 호를 지었어요. 예. 왜 근촌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삼가을 근자 마을 전자거든. 그러니까 삼가을 근자는 항상 뭐든지 삼가하고 마을 전자는 아주 낮은 글자요. 예, 마을 전자 아주 멋있는 마을이거든.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근신하고 산다. 그런 뜻이야. 그 정확하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막 다른 분들처럼 전국으로 막 서울로 막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활동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드러내는 성품이 아니시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삼국지의 유비나 아니면 공명 선생님처럼 그렇게 고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은거하시면서 소박하게 사시는 모습이 그 스승님이 지어주신 호대로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주 국악원에서 이제 선생님 젊으셨을 때 한 60년도 무렵서부터 강사 활동을 이렇게 국악을 가르치셨다 그러는데 어떤 음악을 가르치셨나요? 내가 가르친 것은 시조, 예, 그 다음에 이 단소, 예, 그 다음에 북, 아, 소리북, 예.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 60년도서부터 몇 년 광주국악원에 계셨나요? 강주 국악원이 여하튼 없어지기를 80년도에 없어졌어요. 네, 그때 가장 가까이 있었지. 그래갖고 80년 이후로 시립국악원이 생겼어, 강주. 네, 그 시립국악원을 원거했지. 그 시립국악원에서 이제 시조 강사, 단소 강사로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시조, 단소, 소리부를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시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신 거고 그럼 단소는 어느 분한테 배우셨나요? 안치던 씨한테. 아, 안치선 씨한테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소리북은 어느 분한테 배우셨어요? 여러 사람한테 배웠지, 소리북은. 예,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가락 있으면 그놈을 따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 듣기로는 이제 안채봉 씨라든지 한혜순, 박춘성 이런 광주의 여자 명창분들이라든지 판소리인들하고 교류가 좀 활발하셨던 것 같은데 그 좀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판소리 하는 분들하고 교류하게 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단을 칠 줄 아니까 네, 장단을 칠 줄 아는 게 이제 안채봉, 네, 또 저 한혜순, 뭐 박춘성 이런 분들은 소리를 할 줄 알고 이게 자연히 이제 접근하게 되고 내가 장단치고 소리하고 이제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그 광주에서 소리북을 배우셨으면 김성권 씨라든지 뭐 일산 김명환 씨라든지 그런 분한테 배우신 건가요? 소리북을? 장단은 예. 저김김 김성권, 김성군 말고 또 김명환. 김명환. 김명환은 강주가 안 있었거든. 주로 서울가 있고. 예. 근데 김성권이는 이 강주 사람이고. 예. 근데 그때게 내가 강주 국악원을 내가 운영을 했거든. 내가 강주 국악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원장을 하고 그 성곤이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강사를 했지. 소리 아, 예. 강사를 하고. 글때게는 북을 네. 김성곤이보다 내가 더 잘 친다고 그렇게 아, 그런 평을 내가 받았어.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광주국악원의 판소리 사범은 뭐 정광수 씨 같은 분들이 거기 계셨나요? 아, 정강 선생도 강주에서 예, 선생님을 했고, 예, 내가 국악원 할 때에는 딴 데서 선생님하고 예. 진성거이가 선생님하고 그러고 이제 그랬어요. 아, 그러시고요. 그러고 이제 시조, 단소, 소리북 외에 다른 뭐 노래나 춤은 배우신 적이 없으신가요? 예. 판소리는 직접 배우신 적이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판소리도 판소리 반주도 해보시고 시조, 가곡 이런 정가도 직접 노래를 해보시고 하다 보니까 그 판소리하고 또 이 시조하고의 어떤 뭐 좀 공통점이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뭐 차이점이나 이게 다른 점 뭐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음악적인 그 차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게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네, 좋은 데가 있고 이제 하고 시절은 시절대로 좋은 데가 있는데 말하자 그러면 판소리는 우리 서민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 말이 이제 그러고 시조는 이제 문장이 좀 멋이고 이제 그런 데가 닮은 데가 있지. 다른 것은 다 같아요. 박자나 이런 것은. 네. 그 특히 이제 춘향가 중에 뭐 적성가 같은 거 이제 가곡의 그런 우조목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반주하실 때는 그 성음이라든지 그런 이제 가곡 음악을 잘 아시니까 훨씬 그 반주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소리북 반주를. 아, 그러대.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 시조창 정가하시는 분들이 노래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거문고 단소 이런 악기를 이제 풍류 악기로 많이 다루셨는데 단소를 해보시니까 그 시조나 이제 가곡하실 때도 아무래도 관악기 이 연주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악기도 그러고 시조도 그러고 호흡, 호흡 조절을 잘해야 이제 음악이 좋게 나오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단련이 되죠.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960년도 경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이상을 광주 국악원을 비롯해서 여기 광주 전수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자분들을 양성하셨을 것 같은데 대략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림 잡아보면 한 몇 분 정도가 제자분 가르치신 것 같으세요? 내가 시조를 가르친 뭐지 흥정은 없어도 예. 내가 알기로는 수백 명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자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한 50명가량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시어본 게. 근데 직접 나한테 시조 배워가지고 시조 강사를 하고 있고 뭐다 한 사람들 한 50명 돼.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통틀어서 말씀해 주신 그 제자분들은 몇백 명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은 한 50여 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수제자라고 그럴까 좀 어떤 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제자분 중에 좀 큰 제자. 그러니까 이제 네. 시방 네. 현재 시방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 둘이고 네. 국회의장상 받은 사람이 하나.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상도 대통령상하고 같거든. 그 세 사람이 시방 현재 이 강주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많은 제자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제자분들 이렇게 선생님 방송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오신 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분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상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조명을 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상술 선생님의 제자 되는 김순경 씨가 이상술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선생님께서 아주 그 자랑이 많으신 그런 수제자신데, 예, 처음 어떻게 그 이상술 선생님 만나셨어요? 19살 때요. 예.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막 그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느라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금 그 선생님한테 가고 여기 지나오는데 뭔 시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그래서 예, 여럿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 구경을 한번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가야금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를. 그래갖고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그럼 거기가 광주국악원이었나요? 광주국악원이 아니고 거기는 그 다른 데였어요. 조그만한데. 그때 광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야금 가르쳐 주시는 분, 데리고 간 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신혜경이라고 네. 앞을 못 봐요. 근데 가야금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19살 때 처음 만나셔갖고 지금까지 몇 년째 그럼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좀 하다 옛날에는 명인부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인부 이제 따고 나서 좀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자라 또 지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좀 몇 년 쉬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저도 판소리를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판소리는 다 뭐든지 파고들면 어렵지만 판소리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움직일 수도 있고 발림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조는 한번 이렇게 딱 앉으면은 막 몸을 흔든다든지 막 그 뭐랄까 행동 한번 이렇게 딱 앉으면 그 자세로 그대로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호흡이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자연적 이거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좋으시던가요? 그 첫째 시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예, 편안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운동 삼아서 이것을 해야겠다. 그러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제 뭐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던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떻게? 어, 제가 좀 이런 데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사람 많은데 공기 타간데 이런 계단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고 보면 막 숨이 좀 헐떡헐떡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쭉 하면서 하니까 그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한다. 그리고 쭉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단전호흡처럼 이제 예. 그렇게 저는 단전호흡을 사실은 안 배웠거든요. 한 번도. 근데 한 번 그 한약방에 가서 그 단전호흡 그거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배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신 건데 이상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연히 단전호흡이 될 만큼 특수하게 좀 이렇게 지도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좀 특별하게 이 가르치실 때 좀 비법 같은 거 어떻게 좀 강조하시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제가 느낌으로는요, 적당히는 절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주 잘 받으면은 모르는데 또 잘 받아도 또 자꾸 잊어먹잖아요. 선생님 같이 처음부터서 그렇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절대 그거 될 때까지
앉은 자리에서 그 안 되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속청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쉬어서 앉은 자리에서 한 20분을 속청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데요. 나중에는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완벽해야 돼요. 선생님이 무섭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그 아주 완제시조의 아주 거장이신 그 따님을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85세시고 평생을 이 시조창에 헌신하셨는데 특별히 또 그 따님께서 이 맥을 잇고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소에 그 아버님이 생각을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좀. 근데 표현은 잘 안 하세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표현은 안 하시지만, 그냥, 그래도 자식이 해주니까, 혹시 좋지 않으실까.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한다고 뭐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버님이 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제가 한다겠어요. 그거를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 지긋지긋하고 막 원수 같고 막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따님께서는 왜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 기억에는 잘 이제 없지만, 이렇게 아까 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섭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제가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잘 받는 분들 계시고 못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해 하면서 제가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여기 국악원이었을 때 시립국악원에 이제 뭐 가야금도 배우고 이제 하면서 저도 시조방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시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조를 배우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갔어요. 방에 항상 앉아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번 불러봐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디가 그렇게 아버님 시조창이라든지 그 소리가 좋으셨는지 그 매력 같은 거 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좀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요.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예. 뭐 어렸을 때 제가 성장하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뭐 어려웠다 어쨌다 그런 기억은 사실은 저는 없어요. 이제 아, 고생을 하셨으면 이제 엄마가 고생을 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아버지가 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유독 제가 이제 또 늦둥이다 보니까 좀 저는 사랑을 좀 아버지한테 유독 좀 다른 언니 오빠들보다 좀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끝으로 이제 어르신께서 지금도 이제 건강하시고 귀가 아주 그냥 잘생기셔갖고 한 100살 이상 사실 것 같은데 좀 따님으로서 제자분으로서 좀 만수무강 아까 이제 매정 선생님은 좀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좀 누구를 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바람이라든지 또 제자나 이제 본인한테 더 어떻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건강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하셨을 때, 좀 이미 좀 먼저 아버지가 더 건강하셨을 때 이런 인터뷰라든가 했었으면 더 좋은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 좋은 소리도 또 들려주실 수가 있었을 건데 이제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숨도 이제 호흡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감기 걸리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자식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시조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실상 근데 좀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많이 없고 좀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워요. 제 이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건강하셔가지고 더 많은 제자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인명창 풍류람과
하긴 호사시켜 교훈대응합시우고 사방에 향기를 전하는 만개한 꽃처럼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남을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 오늘은 광주광역시 인간문화재이신 완제 시조창 명인 이상술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자 되시는 김순경 씨가 스승 이상술 명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술 선생님의 친따님이자 시조창을 오랫동안 배운 제자격인 이미화 씨가 스승이자 아버지인 이상술 명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정가를 직접 배우고 또 가르치고 공연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60년대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68년도에 정경태 선생님과 안치선 씨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 정가 LP 음반 전축판도 수입을 하시고 지금까지 또 독창 또 LP 음반 또 CD 음반 이렇게 여러 장 음반을 또 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집했던 그 음반을 좀 몇 가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그 당시 좀 이렇게 회고담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음반이 이제 68년도에 나왔던 이거 68년도에 예. 8년 정도나 될 거예요. 예, 지금 앞에 표지에는 이제 서감 정경태 씨의 젊었을 때 사진이 장식이 돼 있고 이 2장짜리 전축 음반을 펼치게 되면 안에 서감 정경태 씨의 수묵 그 그림과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은고는 이제 안치선 씨가 담당을 했고 여기서 장고장단을 오늘 방송 출연하신 이상술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노래를 정경태 씨께서 담당한 그런 음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음반을 취입을 하시게 되셨나요? 야, 이 양반이 또 시조를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이렇게 음판 투입을 해갖고 전국에 이제 보급을 시키면은 시조 발전상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권했어. 음반 투입을 하라고. 네. 그래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음반을 보니까 누가 좀 후원을 하셨는지 이게 좀 기획을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누가 이걸 주동해서 주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내가 했는데 예. 돈은 이만구라고 있어. 이만구. 예. 그 이만구 씨는 어떻게 같은 고향 분이세요? 여기 강주에서 약방하는 분이 약방. 한약방하는 분이야. 그럼 그분이 시조창 이런 걸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한데 이제 예. 돈이 좀 있어서 그분한테 예. 협조를 받아갖고. 예. 그럴 때 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나금철 씨 이름이 보이는데 양금하신 분. 그분은 그럼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 분이세요,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 김제 분이세요. 그러면 다 그분들이 그 서감 정경태 씨 그 제자거나 다 그 그룹으로 제자가 아니고 예. 나금철 씨 같은 경우는 서감 위에 분 선배라고도 가언이 아니지. 예.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안치선 씨 같은 분은 이제 같은 멋이고. 예. 그러시고요. 그러면 이 음반을 내신 다음에 또 이제 LP 음반을 내셨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마 레코드에서 그러니까 이는 낸 다음에 내가 냈거든. 예. 그는 내가 이제 내가 내 자비 들여서 내가 낸 거예요. 예. 그때는 그러면 반주를 누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음반은?
그때 반주가 조창훈. 아, 대금하시는 조창훈 어. 씨가 지금 인간문화재 되신 분이요. 하셨고. 그다음에 장단은 누가 그때는 하셨어요? 장단은 전라북도 전주에 손한술 씨라고 있어. 예. 그분이 장단을 치고. 이거를 이제 음반을 내시고 이렇게 보급 활동도 이제 돈 들여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뭐 집안에서 사모님이나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뭐 말리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지. 뭐라 그러시던가요? 이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 예. 그런 게 많이 드는데 이제 그 돈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팔기는 돈 받고 팔았어. 근데 순전히 공짜백으로 다 나가버리고 돈 다 띄어버리고 안 주고 한 게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지. 아. 이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 내가. 그러면 그렇게 음반 몇 장 이렇게 해시고선 거의 집 한 채 거의 날라가신 건가요? 집 한 채는 아니라도 하여간 많이 없어져 버렸지. 예. 이렇게 주변에 만류와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국악을 아주 좋아하시고 평생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 받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국악이 좋아서 이렇게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글쎄요. 여하튼 젊어서부터서 북을 좋아하고 하면서 시조를 좋아했거든. 근데 그것을 못 놓고 여하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좋았던 음악 이거를 제일 좋아한다 하는 그런 뭐 정가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시조예요, 시조. 네. 시조 중에서도 어떤 시조를 좋아하시나요? 시조라고 그러면 이제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그러시고. 그러면은 그 판소리 이제 반주도 명고수다 이런 이제 평을 들으시고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렇게 듣기에 어떤 분 그 판소리가 제일 앵기시고 좋으시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혜순이라고 한혜순. 네, 광주 인간문화재. 강주에 있는 한혜순이 소리를 내가 좋아했지요. 예. 예. 또 한혜순이도 북을 치면 내가 쳐주면 또 좋다고 했고.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단소도 이제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해오셨는데 아마도 한 60년 정도를 단소를 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력을 이제 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소 연주 이렇게 좀 독주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예, 추말라 말라 부르고 예. 소리가 지음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서 안 되겠구만 전혀 소리가. 예, 감사합니다. 이상술 명인의 단소 독주로 영산회상 중에서 중령산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감기 걸리시고 연로하신데 이렇게 즉석에서 부탁드려가지고 죄송스럽고 김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조절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탄소를 옛날에 뭐다 이제 탄소는 뭐다 검은고, 가야금, 양금, 탄소, 피리끈화 해서 이렇게 합주를 하거든요. 영산해상을. 그때 꼭 내가 탄소를 내가 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출풍류 탄소를 다 나보다 잘 분다고 이제 그런 평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리조차 이제 내들 못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여하튼 좀 불고 하면 입김이 이제 들어가면 소리가 나요. 근데 오늘 이제 몇 년간 안 부르다가 이렇게 한 게 소리가 안 나고 그러네요. 그 지금이야 이제 그 무형문화재 제도라든가 또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제 상을 줘야지만이 이런 음악도 하고 또 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명맥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 젊으셨을 때는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풍류방 정자에서 이 음악이 좋아서 정말 검은 고도 튕기시고 단소도 부시고 시조창을 그렇게 읊으셨던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멋스럽고 참 이렇게 그 좋은 분들하고 참 좋은 시절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교류하셨던 뭐 그래서 그렇게 그때 교류하셨던 분들 중에 한약방 하시던 분도 아까 계시다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각양각색의 그런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같이 시조창을 이렇게 풍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나 이렇게 좀 후원하시고 이런 풍류 음악 좋아하시고 그랬던 분들. 근데 거의가 다 고인되고 싶으면 없어요. 예. 거의가 다 고인돼 버렸어. 예.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 다 고인돼 버리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제 자기 본업이 따로 이제 뭐 한약방도 하시고 무슨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모이시던가요? 그 어떤 날 모인다든지. 옛날에는 자기가 하는 예를 들어서 한약방을 하면 한약계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풍류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국악원에 나와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하고 그런 분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시우회라는 모임에 이제 임원도 하시고 광주 전남에 그런 시조창 지부장도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전국 시조 경창 대회 또 직접 나가셔서 1등 이제 수상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시조창 심사위원도 이제 경연대회 다니시면서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시조창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후원하고 이제 뒷받침을 해서 전국에 시조 경창대회가 또 많이 개최가 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경창대회 나가셔서 명창부 1등 하신 때가 63년도가 맞으신가요? 예. 예. 그 부산에서 아 부산에서. 예. 거기는 어떻게 알고 나가신 거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조를 해가지고 네. 어디 가서 그런 대회 가서 불러보고 그런 적이 없거든. 네. 근데 이제 부산서 그런 이제 명창들의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부산까지 갔지. 경창하러 갔어.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63년도에 이제 부산 시조 가곡가사 경창대회에서 시조창 명창부 최고상 1등을 이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제 시조로는 이제 아까 언급된 대로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이미 이상술명이라면은 최고의 대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셨는데 문화재로는 좀 뒤늦게 되셨어요. 1995년도에 인간문화재 지정이 되셨는데 그 좀 아쉬움도 있고 좀
좀 일찍 됐더라면 좀 보존이 더 잘 됐을 것 같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서감 선생이 시조로 문화재를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이 안 돼. 그 영원히 이제 안 되고 나서 95년도에 내가 이제 문화재가 되었지. 예. 그 이제 문화재 지정을 너무 늦게 했어요, 완전. 예, 글쎄 말입니다. 선생님 성함은 이제 이미 60년대, 70년대 완제 시조 최고 거장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일찍부터 이제 알려졌는데 저도 좀 이렇게 안타깝고 의아스러웠던 것이 90년대 들어서 95년도에 지정되신 거가 좀 안타깝고 그렇게 전승이나 보존에 좀 아쉬움으로 이렇게 좀 남고 그랬습니다. 그 국악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제자도 양성하시고 음반 사재를 털어서 재산을 탕진하시면서 음반도 취입하고 또 여러 소리 판소리 북반주라든가 풍류 생활도 하시고 또 보급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국악 활동하시면서 좀 가장 보람 있었던 거 기억에 남는 가장 기뻤던 일은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그렇든 저렇든 제일 보람이 있는 것은 부산에서 그 명창부 1등 한 거. 그때 제일 참 보람 있고 멋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당시는 아마 그 경연대회가 1회 대회였었고 처음 대회 아마 열리는데 그 정말 그때는 부정부패 없이 실력으로만 이렇게 뽑을 때니까 정말 실력으로 당당히 이제 젊으셨을 때 1등한 그런 그 보람이 아마 컸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 오늘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완제 시조창의 예능 보유자 이상술 명인과 함께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악방송 중계차가 와 있는 광주광역시의 시조창 전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시조창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시조창이 좀 이렇게 약간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조창을 할 때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시조 악보가 없었어. 그러니까 구두로 입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악보가 있으니까 그 악보 부호 그대로 부호를 가르쳐요. 황대 때 협고중으로 되어 있거든. 도레미파 소라시도 그렇게 해서 시작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빨리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오늘 이제 소로고 정확하니 이제 시조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감 정경태 선생님도 시조 악보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책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상술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교본을 이렇게 따로 만드신 것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따로 만든 본은 없고 이 정경태 선생이 그 정감본을 만든 것이 나하고 둘이 만든 것이야. 합작해서 예. 정경태 선생이 혼자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예. 나하고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서 완체 시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악보가. 예. 근데 정경태 선생이 만든 악보로 모다들 알고 있는데 요새는 내가 그래서 강조를 하죠. 그건 나하고 같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체 시조가 정경태 선생이 그렇게 능수거들 못했어. 나한테 배워갖고 악보를 만들어서 나하고 둘이. 그래서 이 악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뭐다 제자들한테 내가 그것을 강조를 하지. 이 완제 시조는 이상술이 내가 뭐한 것이 정경태 서감 선생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제 그 완제 시조창을 이렇게 악보나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보급도 하시고 또 음반으로도 제작을 하시고 공연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 85세신데 앞으로도 이제 건강하신 동안 이렇게 못다 이룬 그 꿈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국악을 좀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또 시조창이 앞으로 완제가 더 좀 활발하게 전승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포부 계획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전 이상술 선생 선양회라고 한 것이 있어요. 선양회. 근전 이상술 선생 선양회. 이를 조직을 해서 시방 올해 3년 차인가? 그 선양회를 조직한 것이 3년 차인데 매년 2회에 그걸 선양회 회원들을 모여놓고 내가 시조를 강의를 하지요. 매년. 이제 그러고 또 한 22명 이수자가 있어. 문화재 이수자. 한 22명 된 뒤 또 이수자를 또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해서 끊임없이 시방 이 시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완제 시조가 굉장히 대발전이라고 나는 그 확신을 하고 있지요. 내부도 부르면 안 되지만은 내가 1년에 2번씩을 꽉 모여놓고 이렇게 이틀씩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굉장히 희망으로 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예. 그 이제 풍류음악과 평생을 이렇게 함께 사셨고 이렇게 느릿한 음악을 통해서 이 빠른 인생 속에서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멋스럽게 또 여유 있게 이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85세까지 이렇게 국악을 이렇게 즐기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 혹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보면 참 보람 있을 것 같다, 좀 젊은 사람들한테 꼭 국악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것이기가 틀리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런 국악을, 이런 시조, 음악 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것도 다 따라서 다 좋아지게 마련이에요. 나쁜 생각이 안 들어가. 악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얼씨구 왁달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요새 사람들은 무대에서 그냥 뛰고 둥글고 그냥 재주를 넘고 그렇게들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조를 부르는 사람들, 시조를 부르면은 얼마나 점잖고 차가게 배냐. 근데 그냥 이런 뭐 세상에 이러니까 그냥 그 무대에서도 그냥 막 춤을 추고 뛰고 둥글고 그런 것은 좋게 안 보이더라는 것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시조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원래 착잡해지고, 유독히 운전기사들이 이런 음악을 하고 시조를 하면은 가속도 안 할 것이고 속도 위반도 안 하고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기사들한테 시조 배우라고 소리를 내가 많이 하지요.
시조를 배우면 마음이 우선 차분해가지고 가속을 안 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늘 내가 하지요. 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운전을 하든 길을 가든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인생을 좀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이렇게 좋은 음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장시간 동안 말도 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이 시조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시조를 배워서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여하튼 늙었다고 시조를 포기하지 말고, 늙었어도 늙은 그 순간 시조로서 여색을 이렇게 즐겨보시고 시조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리의 힘 명인명창 100. 오늘은 광주광역시 완제 시조창 인간문화재 이상술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천의 삼설양꽃 인간문화재 박경자 명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노재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